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공석을 하나 채울 때마다 배은망덕한 사람 하나랑 불만 가득한 사람 100명을 만든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요. 바로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입니다. 와, 진짜 권력과 인간관계, 그 씁쓸한 본질을 이보다 더 잘 찌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로버트 그린의 저서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에서 아마 가장 논란이 많은 법칙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제2법칙, 친구를 너무 믿지 마라, 적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라입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친구는 소중히, 적은 조심하라고. 근데 말이죠, 권력의 세계에서는 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 오히려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다면요? 로버트 그린의 이 법칙은 바로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그 생각에 정면으로 이거 맞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첫째, 친구라는 관계에 숨어있는 위험. 둘째, 좋은 마음으로 베푼 호의가 어떻게 뒤통수를 치는지. 그리고 셋째, 오히려 옛적이 얼마나 쓸모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지. 넷째, 경쟁자가 왜 꼭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권력의 아주 차가운 행동 규칙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우정이 가진 보이지 않는 위험, 다시 말해 배신의 심리학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로버트 그린은 권력의 세계에서 친구가 제일 위험하다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곁에 있는 친구, 이게 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냥 질투, 시기, 그런 단순한 감정 때문만은 아니에요. 문제는 훨씬 더 깊고 좀 교묘한 데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를 잘 안 해요. 당신의 단점은 슬쩍 가려주고 좀 아닌 것 같은 결정해도 괜찮은데? 하고 박수 쳐주기 쉽죠? 이게 선의에서 나온 침묵일 순 있는데 권력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바로 정보 왜곡으로 이어지고 결국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하다는 이유가 오히려 객관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위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친구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후원의 위험성입니다. 이 행동 자체가 어떻게 우정을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지 한번 보죠. 생각해보세요. 친구한테 자리를 딱 주는 순간, 그 전까지 평등했던 관계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친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라서 이 자리를 얻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요, 고마운 마음보다는 오히려 숨겨진 불만이나 질투심으로 바뀌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혹은 난 사실 더 큰 자격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진짜 끝판왕 같은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바로 비잔틴 제국의 황제 미카엘 3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황제가요, 어릴 때 친구였던 마곡간지기 바실리우스를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보지도 않고 넌 내 친구니까 충성스럽겠지 하면서 공동황제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권력을 맛본 바실리우스는 야망이 점점 커졌고 결국 자신을 그 자리까지 올려준 친구이자 은인인 미카엘 3세를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혼자 황제가 됩니다. 와, 정말 애정 하나만 믿고 한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자, 지금까지는 친구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했죠. 좀 암울했는데 이제 이 법칙의 두 번째 파트, 훨씬 건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적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옛적을 쓰는 게 왜 그렇게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검증된 충성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내 적이었던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충성심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야만 하는 입장이 돼요. 과거의 나쁜 이미지를 씻고 당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친한 친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충성심의 역설입니다. 재밌죠? 표를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친구와의 동맹은 뭐랄까? 애정, 기대, 서운함?
이런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계속 삐걱거리기 쉬워요. 반면에 예저가의 동맹은 아주 명확합니다. 서로의 이익, 딱 이거 하나죠. 감정적인 게 없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안정적이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이런 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폴레옹 시대의 탈레란과 푸쉐입니다. 한 명은 외무장관, 한 명은 비밀경찰 총수. 이 두 사람 개인적으로는 서로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둘의 목표가 딱 맞아떨어질 때는 귀신같이 합력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목표를 완전히 100%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적이라는 배 단순히 내 편으로 만들 때만 유용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명확한 적이 있을 때 나 자신이 더 강해지고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숫돌이 칼날을 날카롭게 하듯이 경쟁자는 우리의 지혜를 갈고 닦아 나태해지는 걸 막아준다? 그렇죠. 강력한 라이벌이나 나를 비판하는 적이 있어야 아, 내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계속 긴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마오쩌둥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강력한 적이 있어야만 우리 조직이 훈련되고 더 강해진다고요. 심지어 일본의 침략이라는 그 끔찍한 국가적 위기조차 자기 군대를 훈련시키고 내부를 하나로 뭉치게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외부의 위협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 친구를 믿지 말고 적을 활용하라는 법칙 밑에 깔려있는 더 근본적인 철학, 그러니까 로버트 그린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세계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법칙 하나에 그린의 철학 핵심 3가지가 다 녹아 있어요. 첫째, 비도덕적 현실주의. 어떤 행동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직 결과가 어땠는가, 효과적이었는가 이걸로만 평가하는 겁니다. 둘째, 감정 통제. 사랑이나 분노 같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냉철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통찰력. 말 그대로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짜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는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져요. 저 사람 의도는 좋았어 라거나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사람의 행동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것만 보는 거죠. 듣기에는 정말 차갑고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권력을 지킨다는 목표 앞에서는 이런 감상적인 판단은 버려야 한다. 이게 바로 그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린이 친구가 딱 한 가지 유용할 때가 있다고 예외를 두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권력자가 직접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더러운 일을 처리해야 할 때예요. 친구는 개인적인 충성심 때문에 그 위험한 일을 기꺼이 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 친구를 아주 편리한 희생양으로 삼아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결국 이 법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규칙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겁니다.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말라.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친구 관계에 숨어있는 질투와 달콤한 아첨의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옛 적이 가진 나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그 심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걸 제대로 하려면 내 감정부터 다스려서 항상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한순간에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건강한 믿음과 전력적인 생존, 그 사이에 경계선은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적인 신뢰와 차가운 계산 사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관계 맺기란 과연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